안녕하세요, 위트러브 황 사장입니다. 파파이스가 치킨계의 올드보이라면 이 치킨계의 영보이 윙스탑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1994년도에 개업을 해서 올해 28살입니다. 근데 뭐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영한 걸로 할게요. 한번 가시죠. 버팔로 윙을 다양한 소스로 재해석해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윙스탑입니다. 윙스탑은 1994년 텍사스주에 첫 개업을 한 이래 미국 45개 주에 1700개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국가에도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들어왔다는데 치킨으로 뽕이 차오르는 포인트긴 해요. 한국인에게 버팔로 윙은 피자 시킬 때 추가 메뉴로 더 유명하고 배달 음식 시킬 때 가격 맞추기 딱 좋은 그런 부위로 유명하잖아요. 이름부터 왜 버팔로 윙인지 뭐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버팔로는 버팔로 물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뉴욕시 서부에 위치한 버팔로 시티를 의미합니다. 유력한 탄생설로는 1964년 설립된 이 버팔로 시티의 앵커바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보는데요. 이름은 그렇다 치고 왜 하필 윙일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닭다리보다 닭가슴살이 더 비싸고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닭다리도 이런 대우를 받는데 닭날개는 당시 어땠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인기 부위를 새로운 조리법으로 인기 메뉴로 만든 게 버팔로 윙입니다. 술집의 안주를 시작한 만큼 매콤하고 새콤한 음식인데 미국 음식답지 않게 달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윙스탑의 가장 큰 특징은 닭날개, 닭다리 순살, 닭안심, 총 3가지 부위를 선택해서 9가지 대표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버팔로 윙처럼 주문을 하면 즉석에서 큰 볼에다가 뒤섞는 방식으로 소스를 묻혀줍니다. 전혀 안 매운맛, 중간 매운맛, 아주 매운맛,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윙스탑의 대표 소스로 꼽히는 7가지를 골라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오픈 초기 이벤트도 있고 해서 주문을 받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좀 한가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바로 반죽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윙으로 2가지 맛을 시켰는데요. 우리는 닭날개를 윙과 닭봉으로 나누지만 미국식 버팔로 윙은 이 윙과 닭봉, 영어로는 드러매트라고 하는데 이걸 같이 섞어서 판매를 합니다. 부위 구별이 없는 거죠. 바로 먹어볼게요. 먼저 레몬페퍼는 말 그대로 레몬 맛과 후추 맛이 강한 좀 비교적 단순한 맛이에요. 단맛이 없고 새콤해서 느끼하진 않게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무난한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고 하바네로는 망고의 단맛 끝에 살짝 매운맛이 올라오는데요. 특유의 과일향 때문에 비교적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건 루지애나 럽이라고 파파이스와 같은 케이준 스타일의 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튀김옷이 두껍고 약간 크런치한 느낌에다가 염지가 강해요. 그래서 한국의 후라이드 맛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맛이 납니다. 다음은 정말 궁금했던 오리지널 버팔로 윙인데요. 핫소스의 매운맛과 식초의 새콤, 이건 솔직히 새콤보다는 시큼한 맛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게 본토의 오리지널 맛이라고 하니까 정말 단맛은 나지 않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 삼아 드셔볼만 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마늘, 갈릭 파마산인데 이게 좀 미묘해요. 우리가 아는 촉촉한 마늘치킨 맛은 아니고 마늘칩이 박혀있는 건조한 마늘치킨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마산 치즈 향은 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임페르노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 정도 맵기가 지옥이면 한국은 정말 불반도라고 하겠네요. 적당히 맵고 적당히 단, 엄청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인이 딱히 싫어할 이유도 없는 평균적인 맵기였습니다. 안심만 이렇게 따로 파는 곳이 많이 없어서 치킨 텐더가 보이게 시켜봤는데 스위트 스파이스 오이라고 해서 단짠 느낌인 줄 알고 먹었는데 제 입에는 단짠짠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텐더 자체는 크기가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루지애나 럽처럼 한국인에게 익숙한 맛부터 레몬페퍼처럼 완전히 새로운 맛까지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중에 최근 뜨는 브랜드를 보면 소스의 다양화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크필레도 그렇고 윙스탑도 결국 메뉴는 단순한데 소스의 차별화가 있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 치킨 브랜드 역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스를 워낙 많이 개발해서 이 소스의 차별화가 경쟁의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윙을 메인으로 정착한다는 게 이게 쉬운 도전은 아닐 텐데, 치킨을 아무리 좋아해도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함을 잡아줄 메뉴들이 필요한데 야채나 코울슬로우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숨은 메뉴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치킨집에 치킨버거나 치밥이 있는 게 이 이유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야 샐러리나 블루치즈를 치킨 무 대신 쓴다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양을 먹으려면 이런 느끼함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크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국내 메뉴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보자면 교촌 치킨의 교촌 윙을 봤을 때 치킨 조각 사이즈는 윙스탑이 더 크지만 전체 중량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윙스탑이 100g당 가격이 교촌 치킨에 비해서 단순 비교하자면 1250원 정도 더 비쌉니다. 또한 주력 사이드 디시인 부드프라이 같은 경우는 빅맥 세트와 맞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문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포인트들이 있죠. 가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윙스탑의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지향하기에는 식사 메뉴가 좀 부족하고 한국의 치맥 시장을 공략해 맥주를 들였다고 하기에는 치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첫 번째 가게고 인테리어나 메뉴는 여러 가지로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국내 치킨 시장에 도전하는 외국 브랜드들은 일단은 환영해줘야 된다고. 사실 여러분들은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브랜드들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1년 이상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미국 가서 먹는 비행기 값도 아끼고 좋죠. 아직까지 매장이 없어서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미트러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휴대폰까지 편하게 맛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트러버라면 미트러버를 구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